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민주주의의 성숙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지방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강 시장 야의회라는 평가 속에서 지방의회 활동의 정상화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는 기초의회이면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과 더하여 정책 개발과 민원 해결이라고 하는 몇몇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를 주도하면서 지방민주주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와 분권의 선두주자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 김동수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 송재만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원은 국민의힘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죠? 원내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다고요? 예,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야의 극한 대립, 갈등 뭐 이런 것을 너무도 자주 봤기 때문에 두 분이 평소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혹시 식사라도 하시고 이런 사이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선배 의원님으로 예.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은? 우리 송재만 의원이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십니다. 이제 두 분 다 각 당을 대표하는 원내 대표시잖아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유성구의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강하다고 하는 강시장, 야의회의 이런 전면적인 그 평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여소야대라고 할까요? 의회가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석이 국민의힘이 더 많죠? 8대 6입니다. 우리가 그러세요? 2명 많습니다. 뭐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더 발전하고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현실적 상황.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주민들하고의 그 만남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주민들은 자주 만나세요? 뭐 일정에서의 절반 이상은 주민들과의 접촉 시간이라고 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지방의회가 왜 필요해? 돈 잡아먹는 하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요? 간혹 있죠. 그러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방의원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구청장은 무엇을 하는지 아는데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역할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잘 모르는데 우리 지방의회 역할이 굉장히 많걸랑요. 저희가 보면 국제정세나 뭐 기후변화 사회적 현안보다는 노인, 장애인, 이주민, 뭐 소상공인, 지역 농민, 이런 지역 청소년 뭐 이런 진짜 직접적인 생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지방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뭐 요새 골목 상권이 어려우면 며칠 전에 우리 유성구의 임미동 부의장이 골목 상권 간담회도 열고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뭔가
여러분들이 가려운 데가 무언가를 알아보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난방유값이 굉장히 올라가서 농민들이 어려웠습니다. 뭐 시설원의 농가가 어려워가지고 전번 일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 1인당 그 원에 난방료를 떼신 분들은 3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전기요금, 전기를 쓰시는 분은 전기를 난방하는 분은 전기요금을 20만 원씩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방의원이 역할이다. 그러니까 큰 정치에서 모르는 걸 할 수 있는 게 지방의원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시는 일이 지방 정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 정치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생활 정치고 이걸 또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근린에서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유대와 연대감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 민원인들, 지역 주민들의 그 만남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으세요? 저희는 뭐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 뭐 예.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이 가장 많겠죠. 근데 그건 뭐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지방 정치가 됐던 중앙 정치가 됐던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자꾸 제기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존의 선배 의원님들 물론 저희도 지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주민분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홍보가 없었어요. 지방자치가 지금 32년이 되도록 모든 결정 예를 들어 유성구라면 유성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을 구청장이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용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방의 역할을 좀 이해를 시키고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하고 관계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유지하는 거. 그렇죠. 이게 그 홍보의 기본이고 PR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언론 노출이라든지 그 대중과의 관계 빈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일정 부분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과 결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예산을 지난번에 예결 특위 위원장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를 아니면 소액을 요구했는데 더 증액을 시켰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증액 예산이 현재 법상 증액을 하려면 그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유성구는 아직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는 없고 증액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들은 사실은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집행부하고의 사전 교감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 예산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 챙겨가는 편이죠. 삭감 사례는 얼마나 있으셔요? 삭감은 많죠. 삭감은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가요? 뭐 불효불급한 내용이다 물론 이렇게 하지만 불효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이 되는 거죠. 제일 뭐 행사성 예산 같은 거, 포퓰리즘에 가까운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삭감되는 거죠. 주민의 구 예산이 구청장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유성구 예산이 약 8천억 되는데 구청장이 본인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몇백억 안 돼요. 그러니까 삭감할 것도 몇백억에서 삭감하는 거지 8천억에서 인건비, 뭐 국시비, 보조비, 매칭 사업 다 그래서 그 위에서 심사할 예산은 많은데 심사할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경상비 경상비 이쪽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렇죠. 매칭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징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삭감한 사례도 있었어요. 뭐 동일 정당에서 삭감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없어요. 네. 정당에는. 아니 뭐 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의회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는 게 맞고 이제 기존 제가 이제 8대 지난 임기부터 시작을 좀 했는데 보궐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역학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대 6이 되다 보니까 좀 삭감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늘었죠. 늘고 또 지난 임기 때보다는 좀 더 따가운 시선으로 좀 정확하게 좀 바라보시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집행부도 발전을 할 것이고 저희 의회도 발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의회의 활동이 안 보인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건 홍보의 문제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그 구도 자체가 집행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인원이나 재정 배분이나 이런 면에서 의회하고 집행부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네, 뭐몇 배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의회에 소속된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32명? 32명? 지금 예. 그리고 그 집행부는 몇 분이나 되세요? 930. 그러니까 이게 30배 그냥 산술적으로 어림짐작으로 해도 이 정도의 그 통상 인력에 대해서는 그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할 수 없는 거의 그 제곱의 그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력 면에서 뭐 재정은 뭐 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 900명이 움직이는 거하고 30명이 움직이는 거하고 차이가 주민들이 유권자가 느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당장 바꿀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가장 선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예. 보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32년 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예. 작년 1월 13일 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행이 됐는데 이제 제가 작년 3월에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의회에 관련된 법이 없어요. 지방자치법으로 있지 지방의회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인사권은 독립을 시켰지만 예, 조직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예. 이제 118조, 117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현실적인 실정법에서는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회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앙정치 이슈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서 지방의회 권위를 세워야만 지방 정치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의원은 감시와 견제 뭐 이걸로 이제 대표가 됐거든요. 역할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이게 정책 제안, 그렇죠. 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게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조적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느냐. 이제 더 나아가면 보좌관 제도도 필요할 수 있고 또 뭐 인력도 더 증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예산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또 이제 나중에 진행하면서 얘기하겠지만
해외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자주 좀 가보고 선진지 국내 선진지도 자주 좀 가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별로 안 보이니까 해외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욕 먹고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죠. 또 힘들죠. 정책 전문가 보좌관을 더 필요해서 채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건 거부하거든요. 니네도 줄여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인원을 줄이냐. 그래서 의회 무용론하고 이제 맞닿아서 논의가 진행되는 겁니다만 의원 각자의 분발이 제도나 구조적인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비춰지야 그 다음에 구조적인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이 되려면 사실은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어떤 정당이건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방 의원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시스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선이 된 다음에 교육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착할 만하면 다음 선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공천이 또 보장이 되느냐? 그것도 아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자질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정당이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지방의원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된다. 예. 근데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물론 이제 임기가 인식하는 4년이라고는 하지만 예. 그 회기 중에든 비회기 중이든 이때 교육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뭐 스터디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좀 그런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들이 많죠. 예. 이게 사설에서 운영되는 교육 기관들도 예. 많은데 과연 그 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의 질이 어떠냐도 문제인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만 봐도 저희가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죠. 결산을 심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일반 조례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1년에 그 쳇바퀴처럼 돌아간단 말이죠. 사이클로.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들어와서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 2년 공부만 해도 그것들을 다 습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적응하기가. 지방 의원이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지방 의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들어오시면은 행정 용어도 잘 모르지. 예? 이제 천차만별의 직업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온다고요. 여러 직업을. 그러니까 행정 용어도 잘 모르지, 경험도 없으시지, 예산 과목도 잘 못 보시지. 그런 걸 하다 보면 와서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은 좀 습득이 빠른데 나이가 좀 들으시 50대에서 의원이 젊어서 들어오는 의원도 있지만 보통 한 40, 50대 좀 들어오면 그걸 또 습득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예산 교육을 받으면 일주일씩 받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일주일씩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예산 실무 교육을 하면 일주일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뭐 한 2시간, 3시간 하니까 그리고 강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강연을 하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보는 또 예산을 보는 방법이 틀려져. 행정사무감사도 강사가 어떤 강사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초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한 그 사람 평연적인 그런 게 가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교육에 우리 송재만 의원 얘기했듯이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교육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현재 외부에 있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의원들, 뭐 중앙정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거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출직이라고 하는 거니까 다수가. 근데 그 부분은 그분에 대한 총합적인 평가라고 총체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돼요.
전문성이나 자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어느 정당 소속이냐, 나하고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 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소속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 정당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당락의 아주 최대 그렇죠.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고. 그럼요. 고정표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념과 제도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롱런하는 장소하는 그런 그 의원도 있고 또 초선 혹은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유성구 의회에서도 다선 의원이 몇 분 계시지 않았어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징은 뭐였어요? 뭐 안 계신 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 현역 중에서는 다선 의원이 두 분은 재선이시고 예. 몇 분 계세요? 3선 4선이 계시죠. 네, 3선 4선? 네. 또 의장이 4선이신가요? 네, 의장님이 4선이시죠. 의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장점이 또 있을 거거든요, 이분이. 그렇죠. 예, 그런 네. 걸 좀 알게 모르게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가진 장점 뭐 특정이니까 어렵지만 예를 들면 민원인들의 그 목소리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청한다라든지 뭐 어떤 롱런하는 다선 의원의 그 어떤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뭐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죠. 그거를 케이스 바이 말씀드리기는 케이라 케이스라 어려운데 뭐 그래도 몇 개를 뽑아내면 또 뭐 일반화 보편화에 저는 가능하지 이제 그 흐름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기존에는 주민들과의 밀착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사회도 시민사회 성숙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한 그런 밀착의 주민들과의 접촉과의 관계성으로 다선을 간다라는 건 앞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확장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 의회라는 정치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본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고집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등만 생기는 거고 협치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져가는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돋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의 확장성이 앞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애경사 중심으로 본인의 신변 잡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은 인지상정이라 그나마 없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 더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과 사고가 종합적으로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표면화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조금 멀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방자치 대전 광역시나 광역시의 지방자치는 그나마 나아요. 저희 같은 유성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보통 1인 의원이 유권자 지역구의 구민이 한 7, 8만 기본적으로 되니까 시골 정치는 애경사 정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근데 우리 유성은 그런 건 없어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없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구의원들이 뭐 애경사 안 나타나면 굉장히 그 핀잔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시진 않아요. 정책이나 지역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 가장 큰 문제가 정당 공천이 이런 정당을 보고 찍어준다는 게 제일 문제죠. 이제 그걸 저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해결 방안을 여기서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논의가 빈번하게 자주 다수가 제기한다고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여론이고 공론화가 된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반영이 되는 쪽으로. 저는 의회 무용론과 정당 공천제 폐지하고 같이 가는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의회 무용론대로 풀어야 될 문제이고 정당 공천제의 문제는 정당 공천제의 문제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당 공천제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선거 구도상에서는 아마 후보자가 난립을 할 겁니다.
후보자가 난립을 할 거고 아직 나머지 다른 선거에서의 정당의 흐름에 영향이 많은데 그러면 번호를 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자 난립한 상태에서 선택을 받을 맞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의를 하자면 또 한이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서 일단 그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 자질 향상 뭐 이런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 거. 이제 그런 가운데 협치라는 게 비로소 생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요한 의회 내부에서의 협치 사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협치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먼저 김 의원님. 뭐 유성구 의원은 협치를 잘해서 특별히 뭐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유성구 의원은 거의 여태 뭐 8대 9대 표결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요한 그 그러니까, 결정 사항이 있어도 네, 표결로 안 하고 합의로 합의로 한다. 거의 합의로 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찬성입니까 반대 그건 나오겠죠. 그건 물어봐야 되니까 의결을 해야 되니까. 합의로 한다. 예, 합의로. 그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는 데가 나가고 그거 무언의 시이죠. 표결이 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정치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노선, 그 실질적인 지방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정당의 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는 협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표결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 유성구에서는 거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하고 의원님하고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은 협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타협과 설득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예. 협치의 기본은. 그렇죠. 근데 상대가 그 부분을 용인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용인하실 때까지 설득을 해보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을 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어떤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이뤄내는 의회를 지금 저희는 유성구 의회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유권자나 주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라고 생각이 돼요. 초기에 대전광역시에서도 기초의회 구성의 경우 몇몇에서는 의회 의원 임기는 개시가 됐는데 의장단 선임이 안 돼서 애먹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어디를 뭐 집어서 얘기할 거 아니고. 근데 그게 시민들 눈에서 보면 저 친구들 말이야 뭐 하는 게 있다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유성구는 그렇지 않으셨죠? 예,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의장 선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다수당이 당연히 되는 다수당이 해서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뭐 거기에 그게 또 관례고 관행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관행을 무시하는 것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원구성만큼은 양당이 서로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뤄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건 이뤄내야 하는 책무가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원을 구성을 해서 빨리 출발을 시켜야 되는 그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모습이 부정적으로 그렇죠. 비춰지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의회 무용론이 난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자리 싸움 한다고 느끼죠. 자리 싸움으로. 지금 감수 싸움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뭐 의원하라고 내보냈더니 거기서 그걸 협의 못 해가지고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무용론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고 무용론도 일각에서 뭐 제기할 수는 있는데 정말 유용하다. 지방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마지막 담보가 지방의회의 활성화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방의회론자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이 하나는 원구성의 그 다툼, 그게 자리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외유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선진지 견학이든 그 국내 견학이 아니라 그게 일종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뭐 일상적인 용어 속에서는 그게 긍정적이고
타당하고 추구해야 될 활동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왜 이 의원들만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그 외유 자체가 그 가서 노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부터 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특히 외국을 나가게 될 경우는 그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우리 주시면. 해외 연수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예.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건 외부인이 구성원이다. 외부인이고 외부인들한테 의결을 받고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그분들한테 또 보고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도 이제 의원들이 우리 지방의원이 나가는 건 다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딴 분들이 나가신 건 별로 같은 정치인인데 딴 분들이 나가는 건 문제를 그렇게 안 삼는데 지방의원이 가는 건 문제를 삼는데 옛날 말이 있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해외를 나갔다 오면 선진국을 유럽은 민주주의 역사가 수백 년 되는 데를 가서 보면 참, 어떻게 그때 이렇게 맨대로 그렇게 잘 돼 있을까 하는 상당히 저희도 올해 스페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참 잘 관리하고 잘 보존했다. 그런 것도 느끼고, 문화가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역사와 문화가 되고 그 관광객이 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많이 나가서 보고 왔으면, 그래서 우리 유성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자비로도 나가려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요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들 해외 연수라고 하든 탐방이라고 하든 시찰이라고 어떤 이름을 붙이든 결국 나중에 평가할 때는 놀러 갔다 왔다. 거기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이냐 이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건 없으세요? 송 의원님? 저는 다른 용어를 쓰는 건 조금 반대를 하고 제가 국외 공무 출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공무 출장. 공무 출장이라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목적과 명분이 없었다. 나가기 전에 목적과 명분이 없고 갔다 와서 형식 요건을 맞춰야 되니까 형식적인 보고서 저희 대전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보고서 베끼기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희 지금 유성구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고 와서 어떤 정책들을 적용을 할 것인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의회 역할 중에 지방의원의 역할 중에 감시 견제가의 역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정책을 대안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려면 비전을 제시하려면 저희가 견문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 정확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성구 의회에서는. 유성구 의회에서 목재 친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해요. 목재 친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비를 들여서 올 연말에 나가려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게 국외공무출장을 그런 외유성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온다라는 예산을 낭비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출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목적과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갈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해외 공무 출장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치면 그게 과연 공무냐 아니냐에 대한 그 판단은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방문지가 배울 만한 게 있는지, 그렇죠. 공적으로 갈 만한 건지, 아니면 유흥가를 갔다든지 LA 라스베가스를 가서 거기도 선진지 견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명분을 붙이면 이제 그럴 때 시민단체 대표, 언론계 종사자, NGO
그 뭐 시민단체 대표하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한번 가면 어때요? 그걸 뭐 부담을 그분들이 뭐 자비로 하든 뭐 여기서 일정 부분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든 그러면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같이. 아 의원들이 사람이 항상 24시간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잠깐 일을 열심히 하다가 휴식차 어디 저 기분 전환 삼아서 들렸다. 이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다 생략이 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부각이 돼서 외유 자체를 불신하고 돈이 아깝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 방법을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면 조금 개선하는 요즘 그 시민들이 지방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또 중앙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참여 욕구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야 정말 의원들이 가서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또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보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도 그에 걸맞는 노력, 전문가하고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해 관계자들하고의 간담회나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좀 자주 하시면 정말 일하는구나 라는 것이 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쪽에 또 의원들이 재선이나 되시고 원내대표시니까 하시면 스스로 역량도 강화되고 뭐 자질이라고 하는 측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뭐 본성이나 전성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테고 그러면 지방의회,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당연히 기여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드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유성구 의회도 내년에는 연설을 하든 뭐 행사를 진행할 때 언론인도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러세요. 예. 우선 뭐 한 발짝씩 나가야 되니까 언론인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내년 예산에는 한번 같이 해보자. 시장 어디 가고 할 때는 언론인들 꼭 데리고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의회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 아니 뭐 반은 네가 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그래서 테고. 같이 지방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나 뭐든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특히 구의원들은 언론에 접하거나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해도 그거를 홍보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의정활동을 우리 의원들 14분 의원들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댕기는데 하루에 사람이 만나는 게 한계가 있어. 몇 명 만나고 하고 그 사람만 뭐 8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한 9만 되는데 9만 명 중에 한 대여섯 명 만나봐야 누구 만났나 알고 뭐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구청장, 시장은 뭐 행사 오면 다 나와요. 어느 언론이라도 나와. 그 사람이 뭐 일정은 뭐래도. 근데 저희 지방의원은 그래서 쟤들이 뭐를 하지? 저 친구들이 뭐 행사장에 와서 삘끔 인사를 하고 가나? 그런 생각이 많이 아직 젖어 있죠. 해외 연수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부실하고 그런 건데 이게 의원들을 할 수 있는 여행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네. 제가 뭐 외유 문제 해외 공모 출장만 가지고 이제 많은 욕을 좀 먹으시는 게 사실이니까 예, 안타까워요, 그걸 저희 투명하게 일정도 더 좋은 일정이 있으면 같이 공개적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아이디어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지금 뭐 복지면 복지 아니면 도시 개발이면 도시 개발 뭐 노인 건강이면 노인 건강 뭐 이런 부분에 특화시켜서 공모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가서 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갈 만한데 뭐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한번 받으세요. 스케줄을. 근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자금입니다. 아니 그거 하는데 뭐 그렇게 아니 제 그게 프로그램에서는 그건 공개를 아니 해드릴게요. 공개하는 거는 가능한데 예. 우리가 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여기 한번 가보고 와서 뭐 해라 벤치마킹 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해외 저 공무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걸 할 때 보면 일반 여행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인솔을 하고 가.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거나 이런 거 찾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돈도 받아요, 요새는. 그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미팅 1시간 해지면 몇 유로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전문 여행사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저희도 이제 네. 방학 때 가보면 그런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 지방 정부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극복할 방법이 없이 문제가 그대로 상존한다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극복을 해야 돼요.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가면 유권자나 국민들도 의원들이 뭔가 잘하려고 하는구나, 변했구나, 이걸 체감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렵지만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은 지방의 활성화라는 그런 생각에서 신천식 이슈 토론에서는 지금 시리즈로 계속 시의원도 중요하지만 구의원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홍보라고 하는 것이 호의적인 내용을 이제 전파를 할 때 그분들이 호감을 갖는 거지 그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면 알려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대로 있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건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이겠지만 본질을 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형식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유성구는 합의로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이 좀 머쓱하긴 한데 항상 물론 이제 다수결이 중요한가 이 하다가 합의하는 설득하는 신용만 내고 그냥 투표 강행을 해서 다수결로 뚱뚱뚱 뚫려서 넘어가는 모습을 저희는 너무 익숙하게 봐가지고 유성구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할 말 없는데 사실 그러십니까? 지금? 그 흔한 뭐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작년 본 예산 뭐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개수 조정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자정을 넘겨요. 저희 유성구에는 예. 그러니까 차수 변경을 하시는 차수 거예요? 차수 변경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어떻게든 협의를 하려고 하고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협의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노력하는 과정은 저희는 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이야 어쩔 수 없이 표결을 갈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 유성구에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소수당을 많이 해가지고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그건 그러니까 표결하면 제일 편해요. 예, 예. 뭐 회의할 때 빨리빨리 끝나고 거소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면 빠른데 그럼 서로 그 감정이 오래 갑니다. 그 너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쪽에서는 꼭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은 피곤하지만 2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시에 끝났어요. 본 예산이 2시 넘어서 끝났는데 그렇게 해야 다수결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다수의 횡포가 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데는 뭐 그 다음 대안인데 유성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분한테 공통된 질문을 뭐 돌발 질문이기도 하는데 유성이 이제 어찌 됐든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전의 대표구가 됐어요. 유성을 빼놓고는 대전을 얘기할 수 없는데 유성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산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유성이 갖고 있는 주요 자산을 뭐를 들 수 있는지 그리고 주요 자산을 활용하고 주요 자산이 가진 자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 평소에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네. 자산을 들려면 뭘 들 수가 있을까요? 과학 예. 특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유성이 옛날엔 선배유자해서 유성이었는데 예. 과학 특구가 들어온 지 50년이 됐어요. 예. 대전 대덕 특구가 들어온 지 50년이 됐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예.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그 K 방산도 유성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예? 유성에서 이루어졌고 휴대폰도 유성에서 이루어졌고 인공위성도 다 유성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엄청난 자산은 유성에서 아직 잘 홍보를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 50주년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한 데가 유성이다. 예? 대한민국을 먹거리하고 대전시를 먹고 살게 해주고 있는 데가 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송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유성이 갖고 있는 자산은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하실 예, 수도 아니 있고.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유성이 갖고 있는 자산은 청년 1인 가구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유성이 갖고 있는 뭐 인적 자원은 청년 1인 가구로 볼 수 있고 물적 자원이라고 보면 뭐 연구소 말씀하신 과학 관련된 연구소, 대학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구 소멸이 이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유지가 되려면 인구 유출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유성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구소나 대학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저희 의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성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부를 드린다면 그 자산이 유형의 자산이 있고 무형의 자산으로 나누고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가치를 생성하고 그것을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가치 공유, 가치 생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는 미래에 대한 긍정과 기대가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유성에 앞으로 살아도 되겠다. 유성에서 정착해도 되겠다. 유성에서 내가 가족을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입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공간적인 상황을 다 아울러서 버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에서 두 분이 당연히 협조하고 협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공통의 목표가 있으면 당연히 협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속한 정당의 뭐 정당에서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력할지 사사건건 간섭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당의 정강 정책과는 반하더라도 유성의 발전을 위해서 유성의 미래를 위한 협력 이런 것이 협치의 근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유권자나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제 두 분이 원내대표라고 하니까 원내대표의 권한과 책임이 뭐가 있습니까? 저 그거 참 궁금해서 여쭤본다는 게 우리 송 원내대표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제 아직은 이제 그 기초의 광역의회 지방의회 원내대표에 대한 역할은 아직은 자리가 잡혀 있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래도 전임 임기 때보다 지금의 원내대표 역할은 많이 좀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의회에 민주당을 대표한 각 당을 대표해서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됐어요.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그다음에 광역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라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가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다수당 원내대표의 후보라고 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뭐 이게 의원의 역할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고 아닌 거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럼 구청장이 하는 거 발목 잡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정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원내대표의 역할이죠. 저 국민의힘은 5개구 원내대표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원내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예,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유성구의 의원으로서 또 소속 정당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한 30초 정도 혹은 뭐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해주셔도 되고 30초에서 1분 정도로 먼저 해주시면 우리 송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 우선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가 감시 통제 기간을 넘어서서 정책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그 유성구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 네. 주시죠. 뭐 유성구 의회 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의원의 역할이 뭔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요. 하여간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의원, 달려갈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전제하에 자치와 분권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테마로 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